네, 코스피 코스닥 앞서 보셨듯이 희비가 엇갈린 어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정말 확인할 게 많은데요. 빅테크 기술주들 실적 발표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FOMC, 또 미국의 고용 보고서까지 나옵니다. 자, 이벤트 슈퍼위크 오늘은 또 개장 전에 어떤 이슈들 챙겨봐야 할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 김태윤 MBN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 이슈부터 열어볼 텐데요. 개장 전 체크리스트 확인해 주시죠. 첫 번째는 현대차, 기아, 미국 전기차 리스 비중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 리스 비중과 현대 기아차, IRA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작년에 미국 내에 전기차 판매가 2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와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7.9%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55%, 뭐 격차는 크지만 2위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 판매 대수는 9만 4천 대, 뭐 내연기관을 같이 파는 이제 자동차 회사로서는 최다 전기차를 판매한 기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도 7.4%로 전년 대비 한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포드를 좀 밀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IRA 법에 의해서 뭐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를 좀 우회하기 위해서 일반용 차량보다는 이제 상업용 전기차 판매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죄송합니다. 미국 내 이제 전기차 판매 중에서 리스 관련된 부분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59%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의 리스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이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의 그 전기차 판매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작년에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분 중에서 리스 비중은 40%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일반 IRA 보조금도 받으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리스 비중이 2%에 불과할 만큼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에 좀 현대차의 이런 리스 비중 확대와 점유율이 조금 더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리스 비중이 이렇게 높아진 것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한국 같은 경우 리스를 한다고 그러면 법인차를 리스를 좀 많이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 아무튼 간에 현대차가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는 애초에 IRA 그 혜택을 받으려면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이런 상업용 자동차나 그 렌터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리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유럽이나 중국 내에서 가격을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그 내에서 리스 비중이 2%로 낮았던 이유는 결국에 그 중고차 최근에 미국의 중고차 렌터카 업체 중에 하나인 허츠라는 그 기업도 테슬라의 전기차를 이제 팔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그 렌터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고차 가격 시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제 이 가격 인하를 신차 가격을 인하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일정 약정 기간이 끝나면 보통 한 3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끝나면은 시장에다 중고차를 팝니다. 근데 그 가격, 이 신차 가격이 하락을 함으로써 이 중고차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좀 뭐라 그럴까요? 렌터카 업체들한테는 좀 훼손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현대차의 이런 가격 정책이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비중을 점유율을 좀 늘렸던 계기가 좀 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대차 주가가 워낙 좋잖아요. 주가가 어제도 워낙 좋았었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배당 매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군들은 AI나 반도체나 로봇 이런 쪽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결이 1월 달 들어서도 수차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약간은 좀 기존에는 좀 주목받지 못했던 금융주들이나 지주사들 아니면 이런 철강, 건설기계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이 성장 섹터가 아닌 쪽 내에서 지금 순환매들이 좀 많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은 좀 뭔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지도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워낙 그 배당 쪽 관련된 이슈 그런 종목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당분간 좀 좋은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제 현대차, 기아 어제 흐름이 워낙 좀 좋았었고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는 이 이슈도 이 이슈지만은 뭐 배당주 플러스 저PBR 둘 다 해당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좀 눈에 띄는 강세가 보였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죠. 좀 지속될까요? 네, 일단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PBR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0.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0.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PBR 기준으로 뭐 1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제 상승 여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전기차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BYD가 중국의 이제 BYD가 전기차 가격을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 부분에서의 경쟁이 지금 심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은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미국에서 판매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뭐 우려감이 긴 하지만 내연기관이 계속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실적은 올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내연기관 관련된 그런 이제 부품 관련된 회사들한테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그룹에 있는 뭐 현대차, 기아 물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부품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전부 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뭐 서현이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부품주 보자 하셨고 서현이와와 코리아 FT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현대차가 연간 가이던스 더 높였습니다. 관련해서 부품사 토픽 좀 정해주신다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그 하이브리드 부품주 코리아 FT 말씀 좀 네, 드리고 네. 싶고요. 최근에 이제 도요타가 37년 만에 일본 기업 이제 시가총액 기록을 또 경신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도요타라는 기업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제일 뭐라 그럴까 떠오를 수 있는 키워드는 하이브리드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약간은 좀 우리가 과거에 좀 기대했던 그 성장률보다는 좀 그 기울기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고 있고요. 또 일본, 뭐 미국 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나 기아가 뭐 배당 매력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이 부품주들 그 중에서도 그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품주, 뭐 캐니스터나 이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코리아 FT가 그래도 조금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공이 짚어주신 종목 코리아 FT였습니다. 오늘 일장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바로 LNF입니다. 자, 코스피 이전을 했는데 첫날 급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우선은 뭔가 기대했던 부분들을 조금은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어제 거의 9%에 가깝게 주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이전 상장이 됐었는데 이제 시가총액은 한 61위로 시작을 했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67위로 또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전 상장이 그러니까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넘어갔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붙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1월 달 들어가지고 주가가 좀 낙폭이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코스피 200, 이 특례 편입에 대한 이런 지수 편입 불투명 전망 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좀 기대하기가 당분간 좀 어렵다라는 거. 물론 일각에서는 뭐 3월 달 특례 편입은 어렵더라도 6월 달 정기 변경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을 놓고 본다면은 그 전기차 쪽이나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추세를 완벽하게 돌릴 만한 이런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실적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고요. 뭐 LNF, 이런 에코프로 BM,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 관련된 기업들 또는 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투심을 완벽하게 개선시킬 정도의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LNF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패시브펀드 자금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당분간은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 아직까지 업황 자체가 완벽하게 돌았다라는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고 그때 가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은 좀 어려워 보이고 6월 정기 변경을 오히려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중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LNF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하락 쪽에 더 많이 열어둬야 될까요? 아니면 6월을 정말 좀 기다려봐도 될까요? 일단 뭐 조금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회사들이 이제 작년 이후에 한 5개 정도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이전 상장한 기업들이 대부분이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이전 코스피에 상장한 이후에 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작년 4월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 이전 상장한 이후에 한 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6월 달에 BH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장 이후에 한 32%, 그다음 8월에 나이스 정보도 이제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이전 상장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상장한 이후에 23% 정도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이전에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이전 상장은 했지만 기업의 펀드멘탈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펀드멘탈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분이 이전 이후에 기대감이 이제 소멸되면서 주가가 제자리에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제 업황과 좀 더 LNF는 좀 더 민감하게 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전기차 판매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뭐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의 CATL이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기존보다 가격을 한 40% 낮추면서 공격적인 이제 가격 마케팅을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LFP 배터리가 뭐 삼원계와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그 완성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 되는 그런 이제 절대절명의 과제 내에서 이렇게 LFP 배터리의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LFP 배터리의 채택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자재 광물 가격이 계속 뭐 최근에 이제 하락이 일단은 멈춰졌지만 반등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확인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짧게만 엔캠은 지금 어떤 자리라고 보십니까? 전에 높은 자리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거 사실 이 종목은 뭐 신규 진입은 뭐 못하는 종목이고 워낙 이제 전액이나 이쪽 글로벌 시장 내에서 뭐 나름대로 미국 쪽에서 또 그런 좀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사실 신규 진입은 제 뭐 투자 성향상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근데 워낙 이제 또 어제도 또 강력하게 또 상승 마감을 했어가지고 이거를 뭐 이런 펀더멘털이나 뭐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내 수익을 조금 지켜가면서 전략을 짜느냐에 줄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워낙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밤에 또 테슬라의 주가가 그래도 또 나름대로 좀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또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금은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 대신에 이제 너무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자리라서 신규 진입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의견 들어봤고요. 자, 세 번째 이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꿈의 메모리 3D D램 집중 연구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3D 디램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 디램 같은 경우 지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이제 적층이라고 해서 이제 위로 단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신 이제 선폭이 계속 초미세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제 초미세화 과정이 진행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10나노 이하 단위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이제 많은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서로 이제 너무 선폭이 그러니까 얇아지면 서로 간섭 현상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타겟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한 게 D램도 낸드 프레시처럼 적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층하는 D램이 HBM 지금 D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 D램이 이제 일반적 모든 D램으로 이제 확장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조직 관련돼서 새로운 조직을 이제 미국 그 미주 총괄 내에 지금 만든다라는 게 아마 시장에서 지금 주요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17일 날 개소식에 뭐 어플라이어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램 리서치 그다음에 KLA와 같은 이제 장비 업체들의 이제 CEO들, 경영진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런 3D 디램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 부분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그다음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까지 거의 모든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이런 이제 3D 디램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이런 이제 3D 디램에서도 HBM의 그런 이제 기술력이 같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인 좀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존의 초미세화 공정에서 이제 3D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을 좀 더 이제 전환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이제 3D 디램의 이런 분야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관련해서 보면 좋을 종목들 좀 여쭤볼게요. 네, 뭐 어제 그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좀 강했던 종목들 이제 레이저셀이나 뭐 IMT 이런 기업들인데요. 네. 이 3D 디램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은 뭐 레이저셀 워낙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차라리 IMT나 이제 유진테크 이 정도를 한번 좀 관심 있게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MT 유진테크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좋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레이저 관련된 장비 업체들 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레이저셀뿐만 아니라 이노테크닉스나 아니면 뭐 검사 장비 이제 리노공업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D 디램 관련돼서 살펴보면 좋을 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챙겨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